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5월 18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에는 꼭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 관련 뉴스들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폭락, 무슨 일이 벌어질까? 조정은 매수 기회라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올 게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느 정도 예상은 되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완전히 놀랄 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다 했던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현상이다. 그리고 당연히 나와야 될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너무 걱정하시거나 너무 두려워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트코인 폭락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가 이제 중요한 거겠죠. 한번 분석가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기술적 분석, 비트코인의 기술적 분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비트스탬프에서 지금 대규모 매도 거래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라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비트스탬프라는 거래소에서 이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뭐 급락을 만들었다. 대규모 매도로 급락이 나왔다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시스템 고장 때문이다라는 막 의혹을 제기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스탬프에서는 거래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비트스탬프를 좀 주목하게 만들었는데요. 비트스탬프에서의 매도가 이제 거래량이 꽤 많이 발생을 했고 그게 이제 주목을 받게 된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비트스탬프가 꼭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서도 분명히 조정이 나올 만한 시점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비트스탬프로 연결되는 부분이 왜 이렇게 될까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비트스탬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NXC, 우리 넥슨이라고 하는 지주회사의 NXC가 인수를 한 유럽에 있는 거래소입니다. 근데 이 거래소가 계속 이제 미국에도 진출을 하고 굉장히 사업적 확장 행보를 열심히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기사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비트스탬프에 유리한 결과가 될지 불리한 결과가 될지는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관심을 끄는 데에는 뉴스에서 관심을 촉진시킨 데에는 우선 성공적이지만 시스템 고장이라는 이런 의혹은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트스탬프가 이제 관심을 받게 되는 이슈, 이게 왜 터졌을까 하는 부분, 이런 것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비트코인 급락이 이제 나온 부분이 비트스탬프 때문에 그런 것이냐. 물론 비트스탬프가 원인일 수 있지만 비트스탬프는 수단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될 시점에 이제 대량 매도가 세력이나 주도적인 세력에 의해서 이제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이제 코인데스크는 RSI 상대 강도 지수가 이번 주 초에 거의 90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면서 극도로 과도한 매수 조건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보여진 매도세는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을 하죠. 제가 RSI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과도하게 매수하는 상태이다. 과도한 매수 상태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난 72시간 동안 8,300달러가 넘는 10개월 최고가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에서 구매자의 피로도 또한 명백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비트코인이 7,000달러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이제 24시간 안에 경미한 반등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의 급락에 대해서 그 CCN도 하나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의 급락은 거래소를 통한 프로그램 매도세에 따라 많은 매도 물량이 일시에 몰렸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매도세가 갑자기 일시적으로 몰리긴 했어요. 그 매도세가 급격하게 갑자기 몰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과도한 피로감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상승만 했기 때문에 매도가 한번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매도가 몰렸던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여전히 200일 이동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라고 지금 획투닷컴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AD 라인이 이제 매도자보다 훨씬 더 많은 매수자를 암시한다라고 하고 있고, 좋은 소식은 RSI가 극단적으로 과매수된 수준에서 급격히 조정되었다는 것. 이걸 이제 좋은 소식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이제 추세 반전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비트코인은 여전히 15% 이상 상승하며 이전 랠리의 강렬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야가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니 링햄이라는 시빅 재단의 최고 경영자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시세가 3,100달러 저점 터치 후 최근의 회복기를 지나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세가 6,200달러 지지를 하향 돌파하지 않는다면 이번 조정은 양호한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빠른 속도로 2만 달러 정고점을 향해 급등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네트워크 병목 및 트랜잭션 수수료 등 문제는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다양한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8,000달러, 8,200이 넘었죠. 8,300, 8,400까지도 갔었는데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한 흐름입니다. 이게 이제 비트스탬프의 차트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 6,200까지 내려갔습니다. 급격하게 매도세가 나와서 이렇게 급락을 하는 포지션을 보이었는데 이게 다른 거래소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거래소는 7,000달러 선 정도에서 하락이 마무리됐는데 비트스탬프만 이렇게 과매도가 나왔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이 과매도로 하락했던 이 시기가 있죠. 그래서 이런 비트스탬프의 이 그래프만 특별히 이렇게 하단이 아주 밑으로 쭉 밀리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적으로 그러면 이제 조정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가 이제 중요해 보이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많이 보는 지지선을 6,400달러 선, 6,200에서 6,400달러 선이 조금 중요해 보이는 지지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강력한 저항선 중에 또 하나였는데 이걸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선을 좀 중요하게 보는 선이고요. 두 번째는 한 5,500달러 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 지점도 강력한 그 지지와 저항이 일어났던 5,700에서 5,000달러 선, 요 선이 조금 이제 중요한 선이 되겠죠. 그리고 4,800달러, 4,000달러 선도 이제 보긴 하는데 지금 이제 상승하는 이 강력한 힘으로 봐서는 이렇게 하락세가 많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항상 예측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기 때문에 그런 기준점은 언제나 좀 충분히 잡아놓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상승 랠리를 봤을 때
이 정도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근데 모든 걸 다 돌파하고 급격하게 상승했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참 쉽지 않은 시장이긴 합니다. 우선 큰 그림으로 일봉으로 봤을 때에도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RSI가 90 가까이 찍었어요. 90 가까이 찍다가 이제 하락하는 이 흐름을 보이고 있죠. 다행히도 이제 과매도 국면을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이 안쪽으로. 그래서 이게 아마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조정이 좀 더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물론 여기서 뭐 그 갑당스럽게 또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6주 랠리에 지쳤나 어디까지 후퇴할까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암호화폐 트레이더이며 이제 분석가인 니코트라는 사람이 분석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연중 최고치인 8,388달러에서 조정을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7,500달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7,5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6,700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장기적인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크립토 피보나치라는 사람은 비트코인의 일일 이동평균 차트를 감안할 때 비트코인은 단기간에 6,400달러까지 후퇴할 것이고, 장기 지지선까지 밀린다면 5,500달러, 5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5,500달러까지, 심지어 4,300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기존에 지금 이제 상승하면서 항상 찍었던 그런 그 지지선들을 봤을 때 요게 이제 그 50일 이동평균선 그런 선들을 이제 찍고 올라오는 형태를 보여줬기 때문에 5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동평균선을 찍고 올라가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정확히 딱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보긴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6,400달러서까지 후퇴할 것을 이동평균 차트를 통해서 감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0일 이동평균이 있는 5,500달러까지도 보면서 정말 심하게 조정이 나왔을 때에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4,300달러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실제 암호화폐 관련 데이터 모니터링 업체인 코인데스의 이제 자료에 따르면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약 45개의 비트코인에 1,300만 97,360 아르헨티나 페소를 거래했다라고 합니다. 델리호들은 이 같은 이제 기록적인 거래량은 지난달 마우리시오 마크리 정부가 높은 인플레이션과 느린 성장에 직면해서 심각한 정치적 불확실성에 맞서 싸우면서 페소가 붕괴된 직후에 나온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 아르헨티나는 오늘 10월 예정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불안이 가중되면서 경제 상황도 크게 악화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아르헨티나의 그 비트코인 거래량을 나타내는 거고요. 지금 갈수록 급증하는 장기적인 현상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자국의 화폐에 대한 불안이 가중될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콜롬비아도 의회 암호화폐 규제 법안 발의에 지난주 비트코인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콜롬비아도 상당히 지금 비트코인
거래량이 크게 상승하는 부분, 여기 콜롬비아고요. 이게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보면서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베네수엘라도 만만치 않죠. 베네수엘라도 지금 정치 상황, 자국의 화폐가 지금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등하는 비트코인 거래량이 급등하는 현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침체기에 비트코인이 부상할 것이다라고 암호화폐 거래소 쉬프트의 최고 경영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런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시점, 우리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 시점에 비트코인은 과연 대체제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앞으로의 경제 위기 속에서도 크게 빚을 발할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빨리 떠나야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컨센시스와 마이크로소프트 이 업체들, 그리고 루이비통과 크리스찬 디올 이런 명품 업체들이 공급망을 추적하고 상품 진위를 확인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지금 컨센시스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플랫폼 아우라를 이제 게시를 했고요. 요 아우라 개발을 통해서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우라 자체는 이더리움 기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컨센시스는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을 만든 공동 창립자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기반으로 지금 이 아우라라는 이 플랫폼이 이제 도약할 거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블록체인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엣저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여기에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루이비통, 크리스찬 디올 이런 명품 브랜드들이 이제 공급망을 추적하는데 상품이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하는데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요걸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을 사용하게 되면 앞으로 더더욱 많은 상품들이 블록체인 활용도가 높아질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코인이 사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서 투자의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회사들 정말 투자하고 싶네요. 컨센시스나 이런 업체들은 정말 투자 가치가 높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사업을 확장해 가는 모습들. 이런 명품들은 워낙 고가의 제품들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활용할 만한 충분한 가치들이 있죠. 근데 이런 고가 제품들부터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갈수록 이제 저가 제품들까지도 블록체인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폴로닉스 미국 증권거래소인데요.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암호화폐 9종을 미국 이용자에 한해서 지원을 중단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9종을 지원을 중단하는 이유는 이제 증권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고 있고요. 이 9종이 뭐냐? 아더, 바이트코인, 디크레드, 게임 크레딧, 네오가스, 리스크, NXT, 옴니, 어거 서비스를 이 미국 이용자에게는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규제기관이 해당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할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다라고 전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요. 이렇게 이제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는 걸 보면 아무래도 그 미국에서의 규제가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겠죠. 괜히 거래소가 자신의 이득을
버려가면서 이렇게 암호화폐 거래를 중지하진 않을 텐데, 이거는 규제 기관하고 어느 정도 지금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이런 코인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9종들. 이미 알고 있는 코인들, 이미 한국에도 알려져 있는 코인들이 꽤 있어요. 이런 코인들은 이미 많이 또 구매하신 분도 있을 텐데, 이런 코인들 좀 조심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 코인들 아니어도 코인 투자할 게 많으니까 굳이 이 코인들을 굳이 가지고 있으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 혁명의 저자 알렉스 탭스콧이 그의 회사 넥스트블록 글로벌이 이제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운영 진단 및 벌금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증권에 간주되는 걸 굉장히 좀 걱정을 하면서 거래소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폴로닉스 거래소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핀테크 기업 서클에 인수를 됐고요. 서클은 그럼 누가 투자한 것이냐?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냥 움직이는 건 절대 아닌 것으로 보여지니까 한번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또 투자하시는데 좋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투자 관련된 정보는 조언이 아니니 여러분들 투자하실 땐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공부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